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토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105주년 3.1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운동 당시 울산에서도 언양과 병영, 남창 등 이른바 울산 3대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시민들은 울산의 열사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만세를 외쳤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출신 항일 독립유공자 102명의 이름이 새겨진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105주년 3.1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참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3.1절 기념행사에선 독립선언문이 낭독됐고 만세 삼창도 이어졌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울산의 만세운동에서 순직한 열사들을 기리며 다시 한번 울산에서 펼쳐진 만세운동을 되새겼습니다. 언양 장터에서 시작된 대규모 만세운동은 병영, 남창으로 들불처럼 번져났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위대한 3.1 운동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함성은 울산까지 퍼졌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언양 장터에서 시작된 울산의 만세운동에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장군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장터로 나와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영 청년회는 4월 4일 현재는 병영 초과된 일신학교 운동장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해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이틀간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함성은 남창까지 이어져 4월 8일 남창 장날인 장군과 상인들이 함께 만세를 외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젠 울산 3대 만세운동으로 불리고 있는 만세운동에선 수많은 열사들이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습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3.1절. 울산 지역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울산 북구 총선에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경선 여론조사 결과 박대동 전 의원이 공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북구 총선 경선은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정치락 전 시의원 등 두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 박대동 전 의원이 본선 무대에서 야권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당원 동지의 뜻을 모아서 본선 필승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울산 중구 예비후보가 5대 도시혁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울산 중구 5대 도시혁신 공약으로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조기 조성과 성안 약사 첨단 산단 조성, 그린벨트 대폭 해제 등 울산 제도약 중심 도시를 위한 계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와 도시철도 1호선 조기 착공, 제2명천교와 제2다운교 건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심 융합특구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 지난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구체적인 복귀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울산대병원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50명이 복귀하고 30여 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등 행정사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구강희 교수팀이 나노 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색이나 모양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블록 모양으로 결합한 형태인 블록 공중 합체가 큰 면적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도록 해 나노 구조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스스로 조립이 가능해
스마트 도료와 디스플레이 기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문화재청 주관 2024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중구청은 국비 3,7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3,600만 원을 더해 외솔 탄생 기념행사 흔은한 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외솔 최한배 선생의 생일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이틀간 외솔 기념관과 생가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한글 특강과 공연, 전시 등이 마련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사전이라 불리는 챗GPT 돌풍이 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 생활이 참 많이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대, 영감의 스위치를 켜라. 심은홍 아나운서가 살펴봤습니다. 2월 23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일깨워주는 책 한 권이 발간됐습니다. 현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자영 작가가 쓴 디지털 시대 영감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적 파급 효과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술의 인간의 자리를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디지털 시대 속에 18년간 10번의 직장을 옮기면서 우리에게 영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점화시키는 스위치의 역할한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한 영감을 발현할 때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의 그런 공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디톡스라 말합니다. 독소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디톡스, 디지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정보 속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뇌를 깨끗하게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여백 개의 공간에 사색과 명상, 그리고 산책, 독서, 기도와 같은 영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창의적인 생각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대국민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 항만 데이터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울산, 당진, 동해, 일산발전본부 4개 사업소가 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체에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전수하고 안전보호구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4개 사업소 모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발전은 2024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해 47개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2024년 가스열 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열 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해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 20억 3,4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구군청 환경과에 4일부터 29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 시설 설치비의 90% 정도인 2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외식업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울산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반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영업 중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교체하거나 입식 식탁을 처음 설치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가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환경 분야 연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의 환경 보전과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김민석 박사가 안정동위원소 물질 분석을 이용한 효과적인 발생원 추적 기법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학계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론회를 추진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환경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